우리의 성탄절 연휴는 끝났지만 지구촌의 성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성탄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호소했는데요. 때맞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또다시 평화협상론을 꺼냈지만 진정성에는 의심이 많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탄 메시지가 나왔는데 먼저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해마다 그래온 것처럼 올해도요.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교황의 성탄 메시지를 직접 듣기 위해서죠.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로마와 온 세계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크리스마스를 직구와 멀리 떨어진 채 춥고 어두운 곳에서 보내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미한 전쟁을 즉각 끝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부터 일깨우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지구촌의 식량이 온전히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그리고 식량 무기화의 중단을 강조한 겁니다. 네, 이렇게 교황이 언급한 무의미한 전쟁을 끝낼 힘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성탄절에 또다시 평화협상론을 꺼내 들고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무슨 말 했냐면 우리는 관련 당사국 모두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나는 믿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 시민 이익을 위해서 시민 이익 지키는 것 외에 나에게는 푸틴 자신에겐 별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협상론을 들고 나온 거는요. 지난 21일이었죠. 제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전격 방문한 지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때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서 모두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지원 약속을 한 적이 있죠. 푸틴은 바로 그 약속 바로 다음 날이요. 우리의 목표는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거다. 또 그러면서 종전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런 협상안을 내놓고 나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출격을 시켰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평화협상 잘 진행이 될까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 때문에요. 푸틴 대통령이 며칠 간격을 두고서 계속 협상론을 꺼내는 지금의 상황에도 실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국방 외교 전문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 이미 합병한 점령지 내놓겠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미국 역시도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굉장히 협상에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덜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또 협상론을 꺼낸 이유는 전쟁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성탄절 당일입니다. 벨라루스에서 두 개 공군기지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발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러면서 공중을 위협하는 전투기가 떠날 때까지 주민들은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그 2시간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올해 성탄절을 앞당겼다고요? 성탄절 전 세계 모두 12월 25일입니다. 하지만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이 정교회가 널리 퍼진 나라는요. 이보다 늦은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으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개월 때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제 반러 정서가 많이 강해졌죠. 여기에 약 4년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관할했던 곳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 정교회에 대한 반감도 커지면서요. 비록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교회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탄절만큼은 12월 25일에 하자는 사람이 조금씩 늘더니 올해는 또 그게 대세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요. 올해부터는 각 교구가 원하면 각 지역이 원하면 1월 7일 대신에 12월 25일에 성탄 미사해도 된다.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법 이민자를 부통령의 집 앞에 버리고 떠나와서 말이 많다고요? 지금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남부에 있는 그 공화당 주지사들은요.
민주당 정부가 국경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기관장이 있는 곳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식으로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법 이민을요 버스 세대에 강제로 태워서 추방한 사람은요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집 앞이었어요. 소식 듣고 달려온 구호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근처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큰 불상사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혹한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반팔 차림의 사람까지도 목격이 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난 한 달 남쪽 국경에서 불법 입국하다 적발된 이민자는요 23만 3천 명을 넘었는데 미국의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기자, 끝으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 동부의 저장성이 있죠. 저장성 동부에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쯤에나 정점이 될 거라는 게 현지 보건당국의 얘기인데요. 그 말대로라면 하루 신규 환자가 최고 200만 명 선에서요. 일주일 정도 되는 상황을 저장성은 이제 이겨내야 합니다. 더 걱정은 중증 환자 급증 또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숨진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화장시설 운영, 변칙 운영이 또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과부하를 이유로 해서요 장례 서비스를 중단한 곳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요 어제부터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통계, 하루 신규 감염자 통계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요. 이런 불안함 속에서도 이제 휴양지죠. 대표적인 휴양지인 하이난 등에는 이른바 보복 관광에 나선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방역에는 비상이 걸렸지만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사람들이 유명한 휴양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